손흥민이 원하는 우승과는 전혀 무관한 프리미어리그 28라운드 본머스와의 경기가 치러집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난다는 전제라면 토트넘의 올 시즌 리그 순위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팬들은 토트넘이 강등되기를 바라는 코멘트까지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토트넘이 강등되는 건 손흥민 팬이라면 그걸 바랄 수는 없죠. 손흥민이 캡틴으로서 수모를 겪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강등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강등과는 16점 차이고 5위와는 13점 차예요. 물론 5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NG 감독이 이렇게 형편없이 팀을 운영하고 선수 변화에 따른 전술 변화도 없다면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냥 손흥민의 골이나 바랄 수밖에요. 지난 유로파리그 16강전 때 메디슨과 손흥민이 동시에 교체가 됐을 때 메디슨이 손흥민에게 건넨 말이 포착되고 스포츠 바이블에서 입모양을 보니까 NG 감독에게 불만을 표출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항상 같은 스타일이라고 했다나 우선 토트넘 경기를 봐도 동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냥 주전 선수들만 베스트 11이 꾸려지길 바라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하지만 토트넘이 해결해야 하는 건 상대팀이 토트넘을 상대로 지공을 택하고 역습과 세트피스 골을 노릴 때 토트넘은 매우 부진하다는 것입니다. 본머스와의 전반기 때도 토트넘은 전반전에 코너킥 상황에서 어이없게 상대 선수를 놓치면서 실점을 하게 되었죠. 본머스는 현재 리그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에서 9위입니다. 토트넘을 잡아버리면 다시 6위도 가능합니다. 아니 뭐래, 토트넘을 잡을 걸 바랄 순 없죠. 그래도 토트넘의 꾸역승을 응원합니다. 경기 1시간 전 라인업이 공개되었을 때 예상 못했던 것은 아닌데 진짜로 손흥민을 선발 제외를 했습니다. 비카리오 골키퍼, 포로, 로메로, 단소, 스펜스, 벤탄쿠르, 비수마, 사르, 존슨, 솔랑케, 우도베르가 선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변화가 있죠. 로메로가 3개월 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반더벤은 벤치에서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유로파리그 16강 2차전까지 데뷔한 라인업이라고 봐야겠죠. 솔랑케가 공중에서 떨어지면서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15분 만에 교체되면서 걱정했었는데 큰 문제 없이 선발 출전했다는 게 다행입니다.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텔이 빠져 있어서 안심이 되더라고요. 이틀 쉬고 경기하는 라인업 치고는 힘이 있어 보입니다. 단소, 존슨, 벤탄쿠르만 이틀 전에 풀타임을 뛰었었죠. 런던은 오후 2시 날씨가 18도까지 오르면서 정말 이제 봄이 왔구나 싶더라고요. 경기 시작이 1분도 안 돼서 로메로가 대형 사고를 쳐서 실점할 뻔했습니다. 아이고야 진짜. 횡으로 패스를 한다는 게 상대 공격수에게 줘버리면서 골키퍼와 1대1이 되었는데 그걸 비카리오가 막아내버리면서 실점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토트넘은 본머스의 압박에서 제대로 풀지를 못하면서 계속 패스 미스가 나왔고 전반 3분에도 또 로메로와 비수마 사이에 패스 문제가 생기면서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왜 이러니 진짜. 이번엔 더 큰 위기였는데 그마저도 비카리오가 막아냈고 이거 거의 토트넘이 2점을 내고 시작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토트넘 운이 좋은데요. 경기는 흥미진진했습니다. 본머스만 공격이 통하는 게 아니라 토트넘의 공격도 통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이해하지만 이럴 때 손흥민이 왼쪽에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번 경기에서 유독 왼쪽에 오도베르에게 기회가 많이 찾아왔습니다. 전반 20분까지 이 경기는 고구마 먹는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압박을 강하게 하다 보니까 공간이 나오고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이러면 금방 지칠 수밖에 없는데 양 팀은 뭔가 실력은 부족한데 리버풀처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30여 분 동안 토트넘이 점유율은 더 높았습니다. 본머스는 이제 에너지를 40%는 썼을 것 같습니다. 오도베르는 볼만 잡으면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듯 오두방정을 떨면서 결국 기회를 만들지도 못하고 손흥민이 출전할 때는 손흥민에게 볼을 주지 않더니 오도베르는 기회가 오는데 해결을 못하고 뭐하는 건지 참. 그나마 다행인 건 첼시도 레스터시티와 경기하면서 골이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축구는 0대0이 나오기도 하는 거 아시죠? 이런 전반 41분에 토트넘의 운이 끝나버렸습니다. 토트넘 역습 상황에서 포로가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배달한다는 것이 짧고 알아채버렸고 본머스 풀백이 커트하면서 갑자기 질주를 하더니 완벽한 문전으로 크로스가 배달되면서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경기가 이렇게 뒤지는 게 당연한 건데 잘 버텼죠. 전반전이 0대1로 마칠 때 6만 관중은 일제히 야유를 쏟아내기까지 했습니다. 우승은 개뿔. 전반전 점유율은 토트넘이 64%.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본머스의 슈팅은 8개
유효슈팅 5개였습니다. 중계진도 힘 빠진 목소리 당황하고 있네요. 손흥민은 45분 정도는 뛰어도 돼요. 네, 유로파리그 16강 2차전은 금요일의 경기니까요. 엔지 감독은 본머스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후반전도 변화 없이 그대로 그냥 출전시킨다면 진짜 말도 안 나오네요. 후반전 손흥민이 진짜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원터치 패스 실력이 떨어지는데 그걸 계속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역으로 위기를 겪게 됩니다. 손흥민은 의욕이 넘쳤습니다. 몸놀림도 가벼워 보였습니다. 53분에 손흥민이 상대 수비 2명을 따돌리면서 오른발 가마차기가 나왔는데 골이다 싶은 그 순간에 골대를 맞아버렸습니다. 이상하네요 진짜. 전에는 차면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릴까요? 앞서 본머스가 추가골까지 넣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그게 운 좋게 옵사이드가 되면서 골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0대4가 0대1이 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60분까지 0대1 아직 끝난 상황은 아니고 다행히 본머스가 여전히 토트넘을 얕보면서 맞불 작전을 하고 있어서 동점 기회는 있었습니다. 30분을 남겨놓고 엔지 감독은 반더벤과 메디슨을 투입시킵니다. 근데 반더벤이 보이자마자 공기 흐름이 확 바뀌었습니다. 팬들도 기분이 매우 우울할 텐데도 골이 나온 것도 아닌데 반더벤 출연하는 것만으로도 웅성웅성 기대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나 무슨 슈퍼맨 나온 줄 알았습니다. 손흥민이 차려준 밥상으로 동점골이 나올 뻔했는데 사르가 구석으로 찬다는 게 황당하게 슈팅을 하면서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매우 허탈해진 순간 오히려 본머스가 이제 추가골을 넣게 되었습니다. 본머스가 너무 잘해서 만든 골이라서 할 말도 없습니다. 진짜 반더벤, 메디슨이 나온 뒤부터 경기가 박진감이 넘쳤습니다. 베리발의 골대를 맞는 중거리 슛도 나오고 사르의 슈터링이 골이 되면서 이제 1대2로 추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4분에 드디어 손흥민의 7호 골이 폭발합니다. 역습 상황에서 메디슨이 찔러준 볼이 길었는데 손흥민이 집념의 질주로 박스 안에 볼을 잡기 위해서 달려들었는데 골키퍼가 손흥민의 발을 걸어버리면서 PK를 찍었습니다. 이라올라 감독은 격하게 페널티킥이 아니라면서 부정했는데 명백한 파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키커가 누가 되느냐이지 않겠습니까? 하필 손흥민이 한번 실축한 적도 있어서 솔직히 좀 괜히 겁도 났습니다. 그리고 킥을 하기 위해서 몰려든 선수들 메디슨, 솔랑케, 손흥민이 있었고 솔랑케가 이놈의 자식이 볼을 잡고 있더라고요. 손흥민이 양보를 하나 싶었죠. 그런데 솔랑케가 킥을 하기 직전에 손흥민에게 다시 건네면서 마치 호위무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손흥민이 킥을 하려는 순간 솔직히 못 보겠더라고요. 최근 토트넘 손흥민이 다 좀 그랬잖아요. 매우 긴장되는 순간 손흥민이 킥을 했고 우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손흥민은 매우 여유롭게 파네카 킥으로 완벽한 골을 만들어내면서 리그 7호 골을 넣게 되었습니다. 팀의 동점을 만들기도 한 매우 중요한 골이었죠. 양팀은 이대로 경기를 마무리할 수 없다는 듯 공방이 치열했지만 최종 2대2로 마무리되면서 토트넘은 승점 1점만 따내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이제 주전 선수들 경기 감각 좀 올라왔겠죠? 유로파리그 8강으로 가자.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 밤낮이 바뀌어도 난 행복해. 너의 그 찰칵 그 세레모니 득점왕 오시왕 이젠 캡틴 유럽을 뒤흔든 월드 클래스 웃음 마셔도 레전드야 손소리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 수백 개의 골보다 천만 배의 기쁨을 주잖아. 손 부러지고 금가고 터지고 쓰러져도